뱃살이는 우리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전을 이제 연습을 좀 합시다. 뭐,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죠. 부를까요? 네, 불러주세요. 병자. 경자. 병자. 아, 병자. 발음이 안 맞구나. 병자. 네. 병신. 병신. 병신이야. 기해. 기해. 기사. 기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자가 하나 오잖아요. 오게 되면은 항상 세 개가 딱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하나가 한 몸이, 세 개가 한 몸이다 생각해. 자가 들어오면 일단은 뭡니까? 지장환이가 장성살 그룹이단 말이야. 자, 장성살 그룹에서 요 신은 뭡니까? 신자진 궤도니까 이거는 장성살, 이것은 지살. 신자진에 요 앞에 해가 들어왔죠. 해자축이잖아. 망신이지. 이게 망신 그룹이야. 망신살. 신자진해에서 궤도가 벗어났죠. 진사잖아. 이거 뭐죠? 이게 급살. 아우 천대. 이제 실력이 확 발휘가 되네. 급살. 자, 급살이 된다고. 자, 이 양반 자체는 뭐냐면 사주팔자의 각각의 인자 자체가 인자만 빠졌지 인신 사이가 많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죠.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뭐냐면 사주 자체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부분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이 보면 이게 역마가 딱 걸려 일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사신 합수도 되죠, 그죠? 형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인자보다는 활동력을 가지는 쪽에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진 궤도에서 다음 단계는 이게 수니까 해묘미 궤도겠죠. 팔자에 해묘미 궤도가 없죠. 아, 여기 하나 있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돼지 해자를 쫓으려고 한다고. 다음 계절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 팔자에서는 망신살 그룹이잖아. 망신 육계 천살은 자기 다음 그룹이니까 이걸 쫓으려고 한다. 이분은 팔자 자체에서 관성이 없죠. 관성이 없는데 관성이 어디에 있냐면 해중의 간목에 딱 들어가 있잖아. 갑이. 관성이 팔자에 없으면은 재를 관으로 씁니다. 재를 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정제입니까 편제입니까? 정제죠. 정제인데 사회충을 했기 때문에 활동력을 가지는 밥그릇을 들고 뛰는 형국의 직장의 모양이죠. 아니네. 활동성. 밥그릇을 들고 뛰어? 이 사람 직업이 어떤 형태의 직업을 씁니까? 몰라요. 여자라 해도. 여자 28세. 여자라 하더라도 밥그릇을 들고 뛰는 형국을 가거나 또는 일지궁이 직거니까 지 남편이 역마성 직업을 가진다고. 역마성 가지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축업도 되겠고 발령 따라 움직이는 관직이나 공직의 모양도 될 것이고 기술직의 모양인데 출장이 잦은 모양도 되겠죠. 역마성을 쓰는 쪽에 있는 사람을 자기 배우자의 모양으로 쓴다. 자, 또는 이게 역마의 관이 요 안에 들어있잖아. 망신살이면서. 네. 그러니까 요렇게 역마의 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통 해외 인자로 써가지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역마가 충을 한다니 하게 되면은, 역마가 있게 되면은 기차간이라든지 비행기 안이라든지 해외 여행 갔을 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다.
지금은 뭐냐면 다변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인자를 잘 쓴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인자를 잘 쓸 수 있는 것을 타고났다고 봐야 된다. 단, 태어난 띠가 찌띠기 때문에 찌하고 자가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받치가 들어오잖아요. 신자가 있으면은 애정사의 굴곡이 조금 심하다 봐야 된다. 같은 그룹. 아니, 찌자자, 수그룹. 자자가. 찌자자는 뭡니까? 이 연애해도 되거든. 쥐자자는 우리가 자정이라 하잖아요. 밤야자로서 밤이 가장 기쁜 부분이고 이게 자식도 되잖아. 그래서 애정사이로 본다고 여자 기준에서. 여자가 자자가 이렇게 딱 겹친다든지 하게 되면 애정사이 굴곡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묘년이 왔단 말이에요. 묘년이 올해. 신자진 그룹에서 묘는 이게 뭡니까? 여기 묘죠. 묘진이잖아. 여기 무슨 12신살로? 육해살. 육해살이 들어왔단 말이지. 미혼인 여성이 육해살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자 운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직장 운의 모양이 상당히 강하죠. 강한 운의 모양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육해살이단 말이야. 육해라는 것은 단축작용이단 말이지. 취직을 하려면 빨리 하거나. 그리고 해묘미 궤도에서는 이게 뭐가 걸리죠? 장생살이 걸린다고. 자, 장생살이면서도 육해살이 걸린다고. 장생과 육해가 걸려버린다고. 관성이 장성이면서 육해살이 걸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노? 장성이 뭐라고 했지? 내가 어떠한 그 직장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감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관은 감투거든. 내가 직장을 만약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을 들어갔을 때 내가 감투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승진하겠네요. 그죠? 아니, 승진이 아니라도 이제 내가 중요 직책을 프로젝트를 준다고. 그렇지. 프로젝트를 받는다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거를 수행을 하는 거지. 네가 맡아서 해라. 그렇지. 그래서 주도권을 내가 쥐는데 주도권을 내가 쥔다고. 주도권을 내가 쥐면서 성과는 내겠죠. 육해살이 들어오니까. 단축작용. 단축을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언제까지 해라고 했을 때 그걸 단축을 시키면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가 돋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테마를 추론을 할 수 있거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정황이나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닥칠지 전혀 모르잖아. 그 사람이 주어진 상황이. 그럼 네가 올해 직장이나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모임 자체에서 네가 주요 인물로서 성장하거나 어떤 상태에서 네가 설 수 있는 모양인데 프로젝트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성 일들을 하게 되면 네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걸 쫓는다니까. 그리고 팔자 자체에서 우리가 급살이라는 게 있잖아. 급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급살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능력자예요. 급살이라는 것은 급탈을 하거나 급탈을 당한다는 거잖아. 내가 상대방이 손에 쥐고 있는 걸 내가 이거를 급탈을 한다고 하면은 남에게 내가 남에게 뺏기거나 내가 남 걸 뺏는 거 주고받는다고. 내가 남 걸 뺏는다는 뜻은 뭐냐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고 완력이 되든 어떤 뭡니까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남들에게 뺏는 능력이 있잖아.
그 뺏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탁월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월 일시에서 시에 있잖아요. 시에 있으면 시는 뭡니까? 자식궁이잖아. 자식궁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자식이 내 궤도하고 다르게 궤도 이탈이 됐잖아. 그죠? 신자진 궤도에서 사가. 그럼 뭐냐면 이거는 내하고의 기준에서 역마성이잖아. 내하고의 기준에서 역마성이 되지만 그 역마성 인자가 내하고 떨어져 사는 인자고 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급살이잖아. 그러면 연은 내 연이지만은 내 조상궁이잖아. 내 조상궁이고 이거는 내고 이건 내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내 자식의 인자가 전혀 엉뚱받은 놈이 나온다고 봐요. 급살의 인자니까 궤도가 벗어나 버렸잖아. 그러면서도 내하고도 역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해묘기 그룹에서 사는 역마니까. 역마고 신자진 그룹에서도 이거는 급살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자식 나면 떨어져 살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냐면 복합적인 해석이야. 배우자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동거불안의 형태 또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나? 라고 할 정도로 출장을 자주 가는 모양.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또 해외 역마 이렇게 출장 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근무의 하술도 같이 넣어주고 궤도 이탈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 미래도 되잖아. 자기 미래도 되니까 자기의 삶도 이 말년의 인자로 갔을 때는 전혀 이질적인 상황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 팔자에서 결국 뭐 인성이잖아. 이 인성을 쓴다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지가 역마성 인자의 인성을 쓰면서 광연하고 다닐 수도 있다니까. 뭐를 해요? 강연. 강연을 하러 다닐 수도 있다. 기존에 하던 거랑 아주 다른 이질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팔자를 읽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격용을 따지고 뭐 이게 해매매 그룹이면 무조건 공부니 이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절대 설명이 안 된다고. 외국 나가는 게 좋겠다. 그죠? 설명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명리라는 부분의 인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십신이라는 이 부분, 육신이라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특히나 십성에 대한 부분은 신법 명리학이 들어올 때 오성학에서 차용을 한 거야. 명리를 만들 때 차용을 한 이론이래요. 그 이론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들면서 오성학의 이론을 넣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십신에 대한 부분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고 신사를 등한시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주풀이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 이제 명리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신사 자체는 명리가 아니다. 그 몰라서 그래요. 공부를 안 된 사람이에요. 명리에서 온 게 아니다. 근데 연애자평에서부터 신사를 썼었잖아요. 연애자평에서부터 신사를 쓴 부분이 뭐냐면은 고법에서 신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치용했는데 뭘 치용했냐면은 형충파해 합이 신살입니다. 그래요? 형충파해 합 자체가 신살이에요. 그것만 쓰고 다른 뭐 문창살이라든지 뭐 급살이라든지 저살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천을긴이라든지 공망이라든지 이런 신사를 치용을 하지 않았지 형충파해 합은 치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형충파해 합은 제가 설명했잖아요. 각도, 글자와 글자 간의 각도, 하늘을 360도로 보고 30초씩 쪼개가지고 각도가 어떤 별이 자리가 있을 때 이 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 별의 각도가 몇 도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형충파해합이에요.
그래서 별자리가 좌우하고 충하고. 이 별자리 이론 중에서 잘 맞는, 가장 확률적으로 잘 맞는 부분만 땡겨가지고 명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명리 자체는 뭐냐면 고법에서는 나범에서 출발합니다. 나범. 갑자, 을축은 해종금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나범을 구하는 부분. 그 나범에서 출발을 하다가 나범이 힘드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해석책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오주를 봐야 돼. 연을 위에 올려놓고 태월을 연주에 놓고 생월, 일시를 나누니 오주를 놓고 봤다고. 그러니까 오주를 놓고 보면서 뭐냐면 연주를 신사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명의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오주 십자를 보면서 신사를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태월을 빼버린 거지. 태월을 또 뺀 이유가 뭐냐면 임신행 기간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깨니까 꼭 그때에 태어났다고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월을 빼버리고 태월의 자리에 연을 넣고 연월 일시로 사주를 놓으면서 간지를 쪼갰다고 얘기했잖아. 간지를 각각 분리를 시키면서 오성학 이론을 넣은 거예요. 오성학 이론에 십신의 이론을 넣어놓고 형충파협을 넣어버리면서 이게 신법 이론 체계를 만드는 거라. 그리고 이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격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격국이 들어가고 격국이 들어가면서 지장간 이론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해서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월지를 기준으로 조우로 일간이 가장 필요한 오행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궁퉁보관 그 이론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신법의 체계가 확고부당하게 들어왔는데 결국 뭐냐면 근원적인 부실이다. 들어올 때 오성학 이론을 여기에 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론의 체계를 가지고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연월 일시를 가지고 조상궁, 부모, 형제궁, 배우자궁, 자식궁 그리고 내 미래 이런 식으로 궁이별로 또 놓으면서 같이 복합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프로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페이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내 공부한 만큼 그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더 주고 그 내 영향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고비는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래서 이 고비를 못 넘는 사람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조금 제발 신이라도 좀 내리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말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감이 너무 큽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가져지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하나 더 풀이해 봅시다.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재밌죠? 근데 재밌는데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할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시니까. 신해. 무술, 예. 신사, 무술, 신사. 신사, 신사, 무술. 자,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일단 대지 해자가 왔다. 이건 해자가 오게 되면 이건 지살그룹이잖아. 해자가 하나 떴다 이러면 무조건 해묘미. 숙달이 되기 전에 무조건 여기 적어놓고 쓰세요. 해묘미가 왔다? 그러면 여기 술이다. 술은 해 다음에 술이죠. 해 전에 술이죠. 아, 여기 술이 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천살이다. 요거는 천살. 이거는 지살, 천살. 그러면 요게 해묘미니까 해묘미의 반대 인자니까 이거는 역마살. 자, 역마살 인자 중에서 여기 또 여기 걸렸단 말이야. 이게 또 천살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뭘 쓰려고 하겠냐? 잠깐만. 해묘미에서 술은 천살 똑같잖아. 두 개가 천살 걸리잖아. 이 두 개 있으니까. 천살. 네, 맞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인자를 쓸 수 있겠냐? 이러면 요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지. 헷갈리잖아. 왜? 자기 그룹, 이 역마살은 반대 그룹을 쓰잖아. 요 사회충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천살 그룹을 쓸 수 있다고. 천살. 천살 쓰겠네. 신금이니까. 천사를 쓰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일반 신사를 할 때 이렇게 술해가 들어가면 천라지망이 걸린다고. 술해가 걸리고 사가 들어오면 사도 진이 같이 붙어 있다고 보는 거야. 진사 술해는 뭐 천라지망이 확 걸려버리잖아. 천라지망. 이 천라지방이라고 해. 이건 천라지망이라고 한다고. 예. 술에 진사가 오면 천라지망이 걸린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볼 때 신금이 수룰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경금이 유에 들어오면은 이게 양인살이 들어오잖아. 양인이잖아. 근데 신금이 한 단계 건너가면은 술이 되죠. 유술이니까. 그죠? 경금이 한 단계 건너가고 신금이 한 단계 건너가면 술이 오잖아. 유 다음에 술이니까. 그럼 이 사람 기본적으로 유 다음에 술이면서 술은 가을이잖아. 똑같이 금인데 이게 음인이 걸리니까 이 사람은 양인에 준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있다고. 아주 날카롭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보이지 않는 뒤끝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오행대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토생, 금. 그리고 가을이잖아. 가을의 토잖아.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장간 안에 신금이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글자가 약하지가 않다. 신의 생이면은 53세네. (53세)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자,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천살이 이렇게 중중하잖아. 천살이. 천살을 뭐라고 했어요? 천살을 아까 수업할 때. 천살은 신호등, 하늘 천사, 하늘이 나를 계속 지켜본다. 천살. 그리고 천살이면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 천살이 바뀌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성격이 있으면 대공손해요. 천살이 있으면 주변의 인자, 주변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 있는 거 있잖아요. 엄청 의식을 많이 해요. 의식을 많이 한다고. 의식을 많이 한다고, 의식. 주변을 의식한다. 되게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서 누가 나를 보는 것처럼 눈치를 많이 본다고. 알게 모르게. 또 신금이니까 드러내지 않고 또 조속한 척 하는데 마음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약하지가 않잖아.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거를 막 나가려고 하다가도 마음적으로 그냥 참고 그냥 내가 자중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사라는 간지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사가 붙으면 사 안에 병화가 있잖아요. 네.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관이 이 안에 들어박혀 있잖아. 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하고 관이 들어박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사술이 되면서 원진 기문이 들린다고. 원진살하고 기문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히스테리컬한 부분도 강하게 일어난다고. 이게 뭐냐, 감정 변화가 심해요. 감정 변화가 심하다고. 보통 이렇게 사술이 이렇게 이제 술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인자를 쓰게 되면 인성의 용도로 쓰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교육 필설이라든지
교육 필수 쪽으로 쓰거나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역마로 쓰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전기, 전자, 통신, 항공연 쪽 분야로 간다. 직업의 용도를 어디 씁니까? 놉니까? 씁니까? 놀 것 같아? 응? 놀 것 같아? 직업. 응. 요새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뭐 할까? 아니 직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공부가 되죠. 바리스타? 바리스타? 그 얘기는 전기전자가 맞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저기를 보면 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인자 자체가 이 배치를 한 글자를 한번 보자고. 우리가 격으로 봤을 때 무토가 이 무술이 여기 튀어 올라와 있죠. 네. 그럼 정인격이죠. 이 정인격이죠. 여기 오행적으로 봤을 때 관이지만은 또 화생토 하면서 그 대세가 되게 신강하죠. 신강하기보다도 뭐냐면은 완고하죠. 뭐냐면 완고하고 이 팔자에서 목이 없잖아. 목이 없기 때문에 이 팔자의 목은 뭐고? 재물이잖아. 그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목은 뭡니까? 이 목 말고 목은 스프링이잖아. 생명력, 신생, 활기 이게 부족한 거야. 완고함의 극치. 활기가 부족하지. 다행히 이 사람이 흐르는 계절이 술에서 술, 해자축, 임묘진으로 넘어가거든. 운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면 결국 뭐냐, 내 팔자에서 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쓰고자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았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쪽에서 한번 펼쳐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뭐냐면은 천라지망이 팔자의 신살적인 용도로 갖추고 히스테리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취직함에 있어서 되게 까칠한 거야. 까칠하기 때문에 이 남항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펼쳐내고 뭐냐면 하늘의 그물 땅에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내가 그물에 갇힌 형국이니까 뭐냐면 외부로 날아가듯이 하지는 못해. 그냥 한 곳에 갇혀 있는 일,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이 가능한 일을 본다고 하면 이 개술자인 천사를 쓰게 되면 뭐냐면은 걔는 뭡니까? 가만히 쳐다보잖아. 이런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 인생이니까. 임대사업, 목욕탕, 호텔, 모텔. 그리고 뭐냐면 이 술해가 있다는 것은 술해가 천문이잖아, 또. 천문이니까 활인업, 스포츠, 레저, 마사지, 목욕탕.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금이지만 오행대세적인 부분은 강하니까 그런 체력은 있거든. 체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이가 좀 있는 게 흠이지만 이제 그런 쪽 파트의 일도 맞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리스타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볼 수 있겠죠. 이 해는 뭡니까? 자는 깨끗한 물인데 해는 뭡니까? 해는 뭐가 조금 섞여 있는 물로 볼 수 있거든. 섞여 있는 물이고, 이게 화는 뭡니까? 이 사화는 따뜻하게 물을 데푸는 행구. 술은 뭡니까? 화고죠. 이 화가 뭐 부뚜막식으로 전기 스토브 같은 데서 물을 올려서 끓이는 행국이단 말이에요. 가스불로. 그러니까 이제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쪽에 다방도 뭡니까? 일반 커피숍 말고 하려고 하면 일반 커피숍보다도 그냥 찻집. 일반 커피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커피숍 말고 전통 다원. 그걸 하면 성공하지. 한방차 있는 거 하면 성공하지. 한방차 그런 게 나왔다. 한방차 그거 하면 성공한다. 왜? 가만히 이 술해 자체가 뭐냐면은 술해 자체의 대세가 뭐냐면은
조금 귀퉁이, 오래된 것, 묵은 것. 그렇지.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 딱 자기가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서 개처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손님 오면서 헤헤 하는 거. 음식점하고 틀리나요? 그러면? 다르지. 음식점하고. 음식점하고 이 상관이 있잖아. 식신이 개수가 있으면은 밥은 되는데 상관성이잖아. 그리고 술의 천문이니까 활인업이다. 한방차는 뭐고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 그런 쪽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으로 코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왜 직업을 물어보냐면은 직업을 알게 되면 사주 풀기가 쉬워요.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직업이 갈 수 있는 용도가 적었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물어보고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이 글자에 맞춰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보고 이럽니다. 아, 직업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 나 그거 못합니다. 심리전쟁이에요. 점쟁이도 못 맞춰요. 맞아. 점쟁이도 잘 못 맞지. 못 맞춘다니까. 그냥 한 번씩 이제 눈에 보이다가 툭 뱉으면은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바로 맞추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러 온 거잖아. 저는 뭐 하고 싶습니다. 뭐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글자의 용도에 따라서 답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답을 가르쳐 주러 온 사람에게 나는 답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론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그걸 운용만 해서 설명해 주면 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어떤 테마 또는 설계도 규정되어지고 한정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현대 사회는 그쪽에 유사한 분야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하면 이 사람 임대업으로 가. 호텔이나 만약에 어떤 숙박을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숙박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도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길은 어디로 가야 되겠냐면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용도에 맞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선생님, 할인업이 이 사람이 지금 천라지망이기 때문에 할인업이 수레가 천문이잖아. 네네. 네, 천문이니까 하늘의 문이잖아. 그래서 할인업으로도 봐요. 할인업이 스포츠 레저 목욕탕 한방차 할인업 맞지? 그것도 건강해지잖아. 건강에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아니 왜냐면은 그 왜 할인업이냐면은 네. 목욕탕에 가면은 내가 새 생명이 때 뺏기고 나면 새 사람들이 나오지. 그럼 내가 호텔에 자면 뭡니까? 피곤한데 떡이 대가 들어갔는데 깨끗하게 잡고 나오잖아. 목욕탕, 그 다음에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어떻게 즐기면서 리뉴얼하게 돼서 내가 탄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풀리게 된다 하면은 스포츠 또 당구 이런 것도 괜찮다. 당구장에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신적인 힐링을 준다 이러면 만화방도 괜찮고. 그런 그리고 또 오락실도 괜찮아. 내가 기분 좋게 나오. 물론 뭐 돈을 잃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헬스장. 그런 것도 괜찮지. 근데 지금 이 경우 예. 그 부모 자리 있잖아요. 네. 옷을 예. 인성이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은 부모에 대한 간섭이 심하지. 매몰된다 봐야지. 부모하고 떨어져서 좀 그렇지. 자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장 배경에 인성이 너무 강하니까 팔자에 목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활력을 펼쳐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힘이 힘겨울 수 근데 있지. 이분이 지금 미혼인데요. 예. 좀 결혼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모친이나 이런 육친적인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있어야지. 혼자 살아야지 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육친적으로 떨어져서 좀 살아야 떨어져 있어야지. 인성적인 부분이 떨어져야지. 이것이 자기를 매몰시키잖아. 양옆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좀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 자, 봐요. 이게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무토잖아. 무토 자체가 양옆에서 자기 자신을 옥죄잖아. 근데 엄마하고의 관계는 뭡니까? 모든 에너지인 사화가 지한테 엄마한테로 가잖아. 자식한테로. 입고돼 버리잖아. 사술이 원진이지만은 사화가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 화가.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마한테 꼼짝을 못하는 형국이나 히스테리가 엄마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형국으로 봐야지. 이렇게 와요. 자, 그걸 깨는 관계가 되려고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관계가 되냐면 이게 이제 진이 와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갑진년에는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무슨 변화가 갑진년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해묘미 궤도에서 진이 오게 된다. 12신살 뭡니까? 망장반. 그렇지. 이게 무조건 삼합의 묘 다음에 진이 오게 되면 반한살 무조건. 반한살이니까 반한살은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가이익이나 혜택 또는 내가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일적인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오행적인 요소에서는 인성이 되지만은 내 진이 요 밑에 있는 부모공을 때려버리잖아.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 자리, 시주 자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만 또 진이 와가지고 진사로서 또 남항이, 전라지망이 확실히 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사다난하다가도 볼 수 있지. 그러나 사유축 궤도에서 진은 뭐고? 진은 천살이잖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상향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은 가지면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왜냐면은 반환이잖아. 자기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천살의 교통신호등을 확실히 지키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팡팡팡팡 돌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변화가 많이 생긴다고. 올해에는 뭐냐면 장성살이잖아. 장성이면서 제가 왔는데, 제가 왔잖아. 장성이면서 묘년이 왔잖아. 묘가 왔는 장성살이 오면서 편제가 걸리잖아. 그리고 사유축 궤도에서 제살이잖아. 그죠? 깨돌이 짓을 하면서 재성, 장성살을 쓴다고. 주도권을 지가 잡으려고 한다고. 왜? 사업적인 부분이나 있는 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사업은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한다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하는 쪽에 내가 가담을 하는 형국으로 간다고. 근데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있노? 이렇게 이제 가담이 들어가면서 진년이 되면은 자기가 판단을 딱 내리는 거지. 그리고 4년이 넘어오면은 을사가 들어오잖아. 4년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4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뱀사자가 지살이면서 역마가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가 연애사가 발동될 수도 있다.
정관이 들어오잖아. 신금 입장에서는 지지에서 사가 들어오니까 관이 들어오잖아. 사가 들어온다고. 천간 위에 들어오는 건 껍데기만 들어오는 거라고. 병이 들어오면 병신합을 하는데 껍데기가 들어오는 거야. 허대만 멀쩡하지 실제로 지지에 있는 놈이 실력자라고. 그래서 지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지는 천간은 공간은 시간을 포함하는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장간 천간이 왜 안에 들어가 있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땅으로 스며들잖아. 모든 게 기운적인 부분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럼 남자도 생기겠네. 생기지. 지금 아마 대운이 해자축 인묘 지금 이런 게 있잖아. 남자가 생기는데 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은지 안 만나는 게 좋은지. 여기서 봐야죠. 근데 자기 자리에 사가 자기 자리에 차고 들어왔겠냐. 근데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띠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유축 띠가 들어오면 좋지. 네. 띠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띠를 보면 사유축 띠가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온다면 사유축 띠. 자기 하늘에서 내려주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띠. 진띠가 들어오게 되면은 술띠가 들어오게 되면 안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팔자 자체가 이렇게 이제 조금 그 구성 자체가 좀 이렇게 조금 무거운 부분들은 삶도 좀 무겁다. 이제 무겁잖아. 근데 55세에는 갑진데. 진대우래, 갑진대운. 그게 같이 맞물리 들어온다니까. 내년에 지나고. 세운하고 대운하고 같이 맞물리잖아. 내년에 변화 변동이 많이 생겨요, 같이. 진이 들어와요, 다 치워버린다고. 부모도 치워버리고, 이제 자기가 있는 궁을 치워버린다고. 그러면은 좀 약간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돼. 지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게. 그래, 움직여야 된다고. 그리고 천간에서 갑도 죄를 취하려는 취향도 있고 하니까.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